문제는 신념을 건드렸다는 거죠. 신념을. 그러한 치밀한 황도희가 백재민이 꾸며낸 거짓말에 이제 당했잖아요. 당하고 나서 완전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엄청 그렇게 충격받을 일인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은 약간 부자연스럽다? 황도희가 이제 그 시나리오를 짜는 그 능력, 그것이 사주에서 봤을 때 어떤 게 있으면은 그런 능력이 발현되는 건지. 금의 사주를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신금, 그러니까 금도 이제 경금보다는 신금을 가진 사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총명하시고 뛰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행에 뭐 불도 있고 물도 있고 뭐 흙도 있고 쇠도 있고 이런데 경금이 이제 그 정제되지 않은 쇠라고 하면 신금은 이제 재련된 그 정제된 쇠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은 이제 날카로운 칼이라든지 연장, 뭐 톱, 칼, 뭐 송곳, 뭐 이렇게 재련된 것들, 그러니까 쇠를 녹여서 이렇게 장비나 날카로운 도구로 만든 어떤 연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의미를 하는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신금의 어떤 사주를 가지신 분들이 화술도 굉장히 뛰어나고 대단하게 어떤 그 두뇌가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하시기 때문에 계획이 치밀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을 했을 때 톱이나 칼은 어떤 물질을 날카롭게 다듬죠. 그래서 이 컨설팅이라든지 뭐 카운셀링, 교육 이런 쪽에 굉장히 능력이 대단하신 분들도 있고 또 보면 그 은채령, 그러니까 재벌가 총수의 사고 치는 딸이 뭔가 사고를 치지만 수습은 황도희가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황도희의 어떤 뛰어난 지략과 머리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빠져나가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신금사주이신 분들이 어떤 화술과 언변이 뛰어나고 말을 잘하시고 두뇌가 뛰어나는데 그래서 신금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금을 천간에 뭐 2개 이상 깔고 있으면 변호사다. 근데 우리가 그 변호사라는 직업이 어때요? 이 하나의 어떤 사건에 내가 피고의 변호를 맡든 원고의 변호를 맡든 변호사의 목적은 이기는 거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은 방어를 하고 이게 이제 변호사님들의 이제 역할이잖아요. 어찌 보면 황도희의 역할은 그런 역할들. 상황을 보고 이제 자기가 지켜야 되는 총수 일가의 어떤 단점은 어떻게 이제 미화를 시키고 또 이런 부분은 또 덮고 사고가 일어나면은 그 문제가 어쩔 수 없는 문제라든지 뭐 어쩔 수 없는 어떤 정당화 이런 부분을 찾는 게 이제 황도희의 역할인 건데 굉장히 이제 뛰어나죠. 분석력도 뛰어나야 되고 계획력도 있어야 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머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 일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법고시라는 법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학문을 이제 공부하고 내가 의뢰인의 어떤 법적인 다툼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온갖 지식이 다 총망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황도희라는 사람은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백재민하고의 어떤 갈등, 어떤 중간에 그 금이 가게 된 그런 계기는 이제 황도희의 생각으로는 총수 일가랑 동등하게 백재민을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사위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은채령을 보호하는 것, 손회장을 보호하는 것 다르단 말이죠. 근데 백재민도 총수 일가의 사위이기 때문에 보호를 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문제는 신념을 건드렸다는 거죠. 신념을. 그러니까 은채령이 사고를 치더라도 이 은채령이 사고를 친 거에 대해서 수습하는 거는
은채령이 사고를 쳤지만 수습은 황도희가 오롯이 했잖아요. 그런데 백재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조작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남을 기망하고 농락을 다녔을 때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죠. 그런데 어찌 보면 본인이 지금까지 뛰어난 능력으로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걸로 살아온 황도희에게 백재민이 어떤 전화기 자체도 조작이 되고 사건 자체도 본인 스스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어찌 보면 그냥 한 여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황도희는 이용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에 대한 어떤 신념에 이제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최선을 그 재벌 총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랑 농락당하는 거는 또 다른 의미라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된 거잖아요. 백재민이 전화기로 뭐 협박 문자를 당한 것도 다른 전화기로 문자를 했고 또 협박을 뭐 본인이 그 한이슬이 자기에게 정말 이제 뭐 유혹하기 위해서 다가온 것처럼 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봤을 때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성폭행을 한 가해자인 거잖아요. 근데 모든 사건이 백재민이 조작이 되었고 본인이 그 백재민이 조작된 어떤 거짓 진실에 놀아나서 마지막에는 억울한 한이슬이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그것도 아니었죠. 어떻게 보면 죽음 자체도 살인. 그래서 어쩌면 그 사건이 황도희로서는 엄청난 그렇죠. 신념을 흔들리거나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뭔가 열심히 달려왔던 그런 열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존심, 뭐 자존감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자기를 놓고 장난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은채령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은채령이 어떤 그런 성격적인 거, 갑질하는 거, 그건 재벌에게 있을 수 있는 거고 재벌이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처리를 하는 게 황도희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재민은 대놓고 장난질을 했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손 회장 같은 경우에도 그 동양화를 그리면서 나눈 대화에서 저는 거기서 굉장히 판단 미스가 났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그 회장님이 뭐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고 하더라도 뭐 똥개이니 그래도 항상 뭐 이렇게 의심은 항상 마음을 놓지는 말라고 얘기하셨을 때 듣고 있잖아요. 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프랑스어로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어느 정도의 어떤 재벌이라는 사회 권력층 그리고 우리끼리 이렇게 불어로 얘기를 하면은 얘가 못 알아듣겠지라는 그 계층적인 어떤 차별 그리고 뭐 직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할 때의 그런 태도가 보이죠. 근데 그게 저희가 누가 봤을 때도 그렇게 불어로 대화를 하지만 자기에 대해서 재벌의 취급을 한다라는 거를 스스로가 들었을 때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오경숙 변호사님한테 찾아가잖아요. 원래 엄청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던 모습의 황도희만 보다가 약간 흐트러진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게 뭔가 인간적이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황도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또 사주에 어떤 부분이 어떤 요소가 있으면 야비한 방법으로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 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의 사주를 가지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주를 늘 사주를 보는 것은 이 인간관계를 좀 원활하게 뭐 하기 위해서 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금의 사주를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실수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실수하면 그렇죠.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금을 가진 분들의 어떤 뭐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크래치를 냈다. 그럼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응. 우리 대표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손 회장님도 거기 재벌에 있는 손 회장님이 보면은 각종 그쪽에 무속인들을 다 섭렵을 하시던데 막 대운 얘기도 하셨다가 그러면 이제 명리학이고 무슨 도사님도 나오시고 뭐 다 있던데 저는 아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을 자기의 어떤 치부와 자녀들과 회사의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정말 머리 좋고 똑똑한 황도희가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는 좀 예상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금의 사주를 가지시는 분들이 신념과 자존심, 그런 분들에게 모멸감을 줬을 때는 반드시 기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 있잖아요. 막, 뭐, 그, 흔하게 우리 일상에서 보면 옛날에 막 성경 이런 거 있잖아요. 꼭 네. 숙지해야 되는 어떤 고귀한 말씀은 돌에다가 새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비석 이런 데도. 그래서 금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돌에다가 새긴 어떤 중요한 어떤 새겨드려야 되는 말씀, 금언이라고 했다는 꼭 지켜야 돼. 그래서 금을 갖고 있는 분들의 어떤 신념 이런 거는 좀 안 건드리는 게 좋은데 그래서 저도 금을 가진 분들은 항상 제가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황도희는 그럼 금의 사주의 금이 좀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서 앞부분에 봤을 때도 뭐 은채령의 어떤 패션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서 대중 앞에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와 관련된 어떤 그 은성백화점의 어떤 판매 전략까지도 연관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대중 앞에서 사회 무리를 일으켜서 이제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또 누군가는 그 재벌 총수의 딸이 무엇을 입었는지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 이게 완판될 것이다 라까지 생각을 하고 런칭을 해버리잖아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신 거죠. 전략도 뛰어나고. 황도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사람에게 귀인이라던가 이런 것이 다 자기한테 다가온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누군가의 귀인이 된 거예요? 귀인이 된 거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그 금의 성질이 이 날카로운 어떤 쇠 우리는 이제 신금을 가진 사람들 이제 칼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칼을 가진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칼이 의사의 손에 쥐어졌을 때는 수술을 해서 사람을 살리지만 범죄자의 손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하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칼은 어떤 물성을 깎고 연마하고 재련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돌인데 이 돌 자체가 그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이제 그 다이아몬드 원석보다 이걸 커팅을 하게 되면 이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황도희 같은 분들은 아마 사주에 이제 금이나 신금을 깔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도 톱이라든지 그라인더에 연마를 해서 가구를 만들면 이 나무가 이제 몇백 배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도 쇠는 쇠로 깎잖아요. 그러니까 연마를 해가지고 커팅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이제 비싸게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자신의 재능이 있었을 때 이 재능을 떠오르게 해주는 어떤 교육가, 지도자, 코치, 컨설턴트, 이런 분들, 이런 그러니까 남들에게 이제 본인이 이제 조력자의 역할로 그 사람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보면 나중에 그 오경숙 그 변호사를 만나서 황도희는 본인의 재능을 굉장히 발휘를 하죠. 그러니까 오경숙이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물론 거기에 이제 도와주는 스태프들을 데려왔지만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대중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서부터 열까지 코칭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에 나서려면 이미지 메이킹이 돼야 되는데 그 오경숙 변호사는 그렇게 살아온 분은 아니잖아요. 본인의 신념대로 살아오신 분인지. 그런데 대중적인 어떤 정치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그 황도희의 어떤 똑똑한 머리와 타고난 어떤 지략 그리고 치밀한 전략, 설계 이런 거를 이제 그 오경숙을 위해서 그 재능이 과거에는 재벌가의 계로 살았으면
신념을 갖고 있는 인권 변호사를 위해서 그걸 이제 선한 그런 어떤 재능 기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뭔가 대운이 바뀌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능력 있는 재벌가의 어떤 그 비서 역할이었다면 어느 순간 바뀌게 된 게 자기가 이제 그 재벌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똥개다라는 어떤 취급을 그 총수의 어떤 생각도 그러함을 알게 있으면 배신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황도희의 생각은 그 재벌가의 개가 아니라 이 재벌가에 없어서는 안 된 필요한 존재, 내가 이 정도로 뛰어난 능력이었기 때문에 해결 못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주는 정말 필요한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재벌가의 개, 뭐 은채령의 언니나 은채령이나 손 회장이나 다 자신을 그냥 하나의 개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를 본인이 인식하는 순간 앞으로 개로 살 것이냐. 근데 황도희 같은 경우 그렇게 살아도 그 개로 살면서 느꼈던 어떤 풍요로움이 있었잖아요. 뭐 진짜 전망 좋은 아파트, 아버님의 어떤 그런 VIP급의 어떤 치료, 그리고 차량 그런 게 있었는데 늘 제가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존심의 값이 되게 비싸다고. 그리고 신념의 값도 되게 비싸다고. 내가 이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비싼 대가를 치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누렸던 거를 내가 개로 살지 않겠다라는 어떤 신념이 바뀌게 된 순간 누렸던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